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우리 승려 수수께끼 오늘 9번째 영상, 리더십의 기술이라는 제 8장 이야기를 오늘 이제 같이 좀 읽어보게 될 겁니다. 리더십,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사실 리더십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인데 여기선 특히 그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리더와 유사한 개념, 매니저와 리더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 초반부에 읽다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벤처기업에는 단계별로 3명의 대표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이 저자가 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 키워보셨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네. 저는 키워본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고양이 쪽에 좀 흥미가 있긴 한데 개 쪽에 그러지 않아서 사실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리트리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블러드하운드, 세 번째는 허스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개는 잘 모르지만 기업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성인의 삶을 지속할 때 필요한 그 리더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정말 무에서 뭐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업 문화를 향유할 사람들 아니면 기업의 목적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과 이제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이뤄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일들은 또 다를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 만들 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야 할 때 그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될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 리더의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 명의 리더가 이걸 다 역할을 잘 수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자들이 대표를 바꾸는 게 좋겠다. 네, 주주들이 대표가 지금 대표는 처음에 창업 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대표가 필요하겠다라고 요구해서 대표가 바뀌거나 혹은 이제 공동 대표를 추가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많아요? 네. 오히려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많아진 경우에는 주주들이 또 의사결정에 큰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음 창업자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사람이 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마 훨씬 더 적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처럼 그런 투자 생태계가 이렇게 건전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 창업한 사람이 끝까지 다 해먹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라고 하면은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쵸. 창업한 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만 여기서도 책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키우던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닌데 사실 내 아이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 내 아이와 나는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를 생각하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결정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뭐 토스라든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창업자가 지금 단계까지 수조 원에 이르는 그 규모로 회사가 성장할 때 계속 창업가의 역할,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은 이 대표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을지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군요. 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스스로도 변신을 좀 많이 하려고 애쓰고 뭔가를 쌓으려고 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리얼 앙트르프르너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쇄 창업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창업가들은 이 1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리트리버라고 얘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계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잘한다고 이제 특화되어 있는 창업가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는 그 회사의 대주주로만 남고
다른 회사를 새롭게 또 창업하는 일에 도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네. 난 이것만 하고 난 그 다음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렇죠. 회사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 좋겠네요. 그거 괜찮겠네요. 어떤 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좀 더 효과적이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이 기업가의 목적이 만약에 내가 유명한 기업가가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만수무강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그 일을 더 잘할 사람한테 맡기는 게 그 목표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할 때는 이 기업은 내 거다, 아니면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 목표에 맞는 결정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의사결정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그 회사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뭔가 그 잘됨을 생각을 하느냐. 뭐 문득 들으면 그런 거잖아. 이렇게 내가 개척을 했어, 교회를.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말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놨더니 목사님 이제 조금 더 잘하실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되게 완전 막 분노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그럴 일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도 그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신임 제도가 있고 또 최소한 은퇴할 때는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2선이나 아니면 3선 혹은 교회를 떠나시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때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내 교회고 내가 개척했으니까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그분은 교회에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임 투표에서 떨어뜨리자는 건 이제 싸우자는 거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네. 자, 이제 이번 장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 레니는 계속해서 그동안 우려하고 네. 있었고 특히 지난 영상에서 지난 장에서 이 레니가 자기 친구 앨리슨인가요? 같이 와가지고 랜디 앞에서 아 이거 우리는 거의 사실상 투자 확정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있을 때 랜디는 약간 회의적으로 봤는데 이제 메일이 온 거죠. 친구인 프랭크한테 아 우리는 이 레니한테 하는 이 funerals.com에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 이걸 받은 거죠. 랜디는 이게 좀 껄쩍지근했는지 또 이제 좋게 좀 써주긴 합니다. 앨리슨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해서 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어떠냐고 좀 제안을 하는데 이제 아무튼 그 딱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랜디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레니는 funerals.com의 초기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회사 설립 과정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건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은 팀원들을 결속하여 감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앞에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다. 여기 리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레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감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이게 랜디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관리의 단계가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관리하느라고 리더십을 발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 같이 들렸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라는 건 사실 그 말 그대로 이제 모험을 하는 모험을 하는 게 본업인 그런 조직인데 모험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분석해보고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위험이 닥쳐올 거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위험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도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벤처기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격 탓도 있을 것 같네요. 위험한 일은 안 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위험한 일은 스릴 있잖아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하고 벤처는 후자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맞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험을 피할 것이냐 맞닥뜨릴 것이냐 위험을 찾아갈 것이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 있는 길은 다 피해가.
아니면 위험 있는 곳만 찾아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분석해놓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거는 위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위험이 두려워서 위험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이걸 피해간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텐데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거죠. 위기 가운데서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뭔가 지금 유가가 뭐 엄청나게 오른다. 그럼 이 기름 말고 다른 걸 가지고서 비슷한 뭔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으면 그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을 피해간다는 것과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실패가 기본인 도전이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위험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것, 대비해 놓는 것, 이게 이제 리더의 자질인 거죠. 지금 레니는 그 컨트롤 위험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전혀 컨트롤할 줄 모르고 있네요. 이건 위험한 길이니까 이쪽은 생각을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렸네. 생각을. 그렇죠. 일부러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위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잘 분석해가지고 이건 요렇게 해가지고 처리 클리어를 하자. 요런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보니까 체크해준 문장 중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맨 마지막 그 랜디가 쓴 메일 부분에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안전한 길만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이나 프랭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얘기를 해줬을 때 지금 책이 끝나가고 있는데 레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의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레니만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잘 안 들리는 상황인 거죠. 이거 메일 제목 봐. 뭔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지난번 앨리슨이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다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전혀 안 듣고 있다가 아니라고 얘가 지금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예전에 했던 책 그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성공을 나의 성공과 동일시하느냐 혹은 조직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보상 혹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위대한 리더들은 조직의 성공 자체를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지 조직이 성공해서 내가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를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위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레니 같은 경우는 미래의 그 허상 혹은 망상에 젖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장의 핵심으로 보이는 이 관리하는 것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사실 리더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만났던 사람들, 빌 캠벨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게 하고 더 멋진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장들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비저너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비전을 제공하는 사람. 비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게 될 거야. 몇 년 뒤에는 컴퓨터에 그 공인인증서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없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몇 년 뒤에는 TV가 그냥 일방향으로 방송만 송출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거야.
뭐 이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다 비웃을 만한 그런 꿈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것, 미래를 이뤄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게 이제 리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리자의 그 직함 혹은 위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 사람은 보고 있고 그 미래를 늘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마치 가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그 미래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죠. 결국엔 리더가 없어서 문제네요. 기업이고 뭐고 제대로 된 리더가 없으니까 보여주는 것도 없고 하는 짓은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럼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할 수밖에 없고 이거 어디나, 그러니까 기업 말고도 어디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에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걸 보여주는 리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팀장이 되거나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항상 그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너무 선명한 그 미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가가 그런 비전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맨날 그냥 꿈꾸는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 비전이 있는 리더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진짜 그냥 허무맹랑한 백일만 꾸는 리더가 아니고 진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려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사업이나 창업이나 그런 것들 뛰어드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어떤 준비나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역이라도 아니면 개인의 삶이라도 얼마나 큰 기대를 갖는 것인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는 아무도 전기로 차가 가는 걸 상상하지 못할 때, 차는 당연히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꿈을 꿨던 거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 그래서 환경에도 좋은 자동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날이 올 때 화성을 여행하거나 거기 이사 가서 살아야 될 때가 올 텐데, 그것을 위한 로켓을 만드는 일. 지금 들어도 누가 들으면 이제 비웃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들을 사실 굉장히 차곡차곡 해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미래를 뭐랄까요,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될 거고, 그 미래가 구체화될 거고, 그 미래로 가는 과정까지 상상력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대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 했던 일은 뭐였냐면, 동네에 있는 전단지들을 주워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창업한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전단지 주워 왔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당근마켓,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어머니 아버지도 아세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대표님이 갑자기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일은 인터넷에 있는 쿠폰들 긁어 모아가지고 한 웹페이지에다 모아놓는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했던 창업 아이템이. 당근마켓 할 때도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뿌리고, 그리고 막 드론이나 플랜카드 같은 걸로 환교에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일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에 처음 가는 로켓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에 사로잡힌 사람, 매일 죽자 살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과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관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꿈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일,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또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레닌은 지금 꿈을 꿈이 이야기하다가 없어. 꿈이 사라졌어요. 네. 어느 순간.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미래는 다른 사람들 매력적이지 않아요. 전혀 내 시간을 거기에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앨리스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관을 싸게 파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진 않다고. 좀 더 어떤 큰 꿈을 품으시고 또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하겠다.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본다. 뭔 소리냐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내가 했던 일은 부족해. 이걸로는 그 꿈에 다가갈 수 없어 라고 단기적으로 하는 일에는 이제 기준을 높이 갖는 거죠.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진짜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창업가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와, 저 사람 어떻게 뭐 10년, 20년 고생해서 저런 부를 누리냐, 저런 유명세를 떨치냐, 뭐 이렇게 보면서 좀 질투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이 되어가도록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그쵸. 진짜. 예, 그렇지만 그냥, 또 할 수 있는 일이죠. 매일매일을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바꾸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매주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했다고 얘기해요. 네. 네, 80시간, 100시간 계산해 보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의 많은 창업가분들이 100시간 일하려고 이제 갈아 넣고 있죠. 근데 위대한 꿈을 얘기할 때 꼭 화성에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로봇가 배달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천국을 살아가는 거, 혹은 건강에 좋은 치킨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위대한 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어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위대한 꿈이 아닐까. 그런 변화들은 역사적으로 남는 기업, 아니면 이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할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 사회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위대한 꿈은 무엇인지 상상해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일의 마지막, 랜디가 보낸 메일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funerals.com이 평생을 바쳐도 좋을 만한 사업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리젠팅 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 한 발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 좋은 경영자가 되는 거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